2005년 5월 17일 지인과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39살 윤모 씨는 다음날 새벽 1시쯤 술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술 때문인지 속이 안 좋아 해장국을 먹고 집에 가기로 합니다. 그는 집에 가기 전 내연녀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동선을 얘기해 줍니다. 평소 자주 가던 국밥집에 들려 국밥을 먹은 뒤 새벽 2시가 넘어가니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가 트럭과 승용차 사이를 지날 때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나 무자비하게 찌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꼭 죽이고 말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듯 종아리며 가슴, 배까지 사정없이 찌르기 시작하고 윤씨는 방어할 새도 없이 칼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씨는 피를 흘리고 비틀거리면서 도망가고 범인은 끝까지 쫓아와서 마지막까지 가슴 부위를 한 번 더 회칼로 찔러 결국 숨지게 합니다. 그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는 상태에서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쓰러진 상태에서 112에 신고를 합니다. 윤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빨리 와달라고 애원을 하고 빗속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가슴 쪽에 칼이 깊숙이 꽂혀있는 상태로 숨졌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윤씨의 지갑이 떨어져 있었고 현금, 카드, 신분증까지 그대로 있었으며 범인이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피가 묻은 목장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꽂혀있는 칼이 기존에 쓰던 것이 아닌 윤씨를 죽이기 위해 새로 준비한 듯 보였습니다. 근처엔 아파트가 있었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아파트였고 비까지 쏟아지는 새벽 시간이라 목격자도 찾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부부였습니다. 배달을 하는데 누군가 소리 지르면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는데 부부는 술 취한 사람끼리 또 싸우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 때문에 자세한 얼굴은 못 봤고 젊은 남자가 뛰어가는 것만 봤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계획살인이라 완전히 붙여진 뒤 새벽 3시에 장소를 지나갈 걸 미리 알고 계획을 세웠을 주변 인물을 집중 수사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경에 내연녀와 아내에게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자가 지나는 것을 내연녀도 알고 있었고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연녀는 이혼하여 혼자 살고 있는 여자였는데 먼저 그녀의 전 남편이 질투로 인한 살인인가 하여 참고인 조사로 불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버려져 있던 범인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목장갑을 전 남편과 DNA 검사 결과 불일치로 사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의 아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였습니다. 그녀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숨기고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합니다. 왜 거짓말을 할까? 피해자 아내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내의 통신 내역을 확인하고 주변 CCTV까지 싹 다 확인한 결과 미심쩍기는 했지만 특이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죽기 전날 같이 술을 마신 사람이 42살 권씨임을 알아냈는데 피해자의 아내와도 오빠 동생과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같이 술을 마신 권씨도 목장갑에 묻은 DNA는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시간에 사건 현장 일정 범위 내에서 전화통화한 사람들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그중 한 남성인 김씨가 DNA 일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죽은 피해자 윤씨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DNA도 일치하였고 그 시간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날 거기에 있었던 김씨를 통신 내역을 뽑아보고 보강 수사를 벌였더니 권씨와 돈독한 선후배 사이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건 날에도 이 선후배는 여러 통화 기록이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아내와 오빠라 불리는 권씨 그리고 김씨 세 사람이 모두 연관성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3명이 얽힌 살인 청부를 의심하고 수사를 하여 세 사람의 범행을 밝혀냅니다. 4월 말경에 아내가 이 오빠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이혼을 하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5월 17일 이 권씨 오빠가 피해자한테 전화로 한잔을 하자고 불러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동선을 범인한테 전화하여 알려줍니다.
범인은 트럭하고 승용차 사이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인정사정 없이 마구 찔렀습니다.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도망가니까 끝까지 쫓아가고 마지막으로 가슴 부위를 한 번 더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끼고 있던 장갑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살인교사로 3사람 영장실질 검사를 받게 되는 날 범행을 인정했던 김씨는 살인 청부를 싹 다 부인해버리고 자기 혼자 한 짓이라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아내도 나는 죽이라고 한 적 없다. 혼내주라고 한 게 그게 무슨 살인교사냐고 주장합니다. 3사람 중에 피해자 아내와 권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 36살 김씨만 최종적으로 10년 선고받았습니다. 청부 살인보다 단독범행이 형량이 적다고 합니다. 단독범행이며 우발적이었던 것이 받아들여지길 바랬던 것 같고요. 그게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